신년 특집 가장 많이 시리즈입니다. 재조정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창고에 들어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원 심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매달 돈을 잘 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받으시는 제도를 재조정이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조정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유예가 필요해요 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납입을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상환 유예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환 유예 재조정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확정 혹은 이전 재조정 확정 이후 직전에 1회 이상을 납입해야 하죠. 또한 아무나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감소하거나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 납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 납입 횟수에 따른 자녀 유예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환 유예 지원의 경우 통상 6개월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누적 납입 횟수가 12개월 미만인 분들은 1년,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인 분들은 2년, 48개월 이상 납입하신 분들은 3년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즉, 변제금을 10개월, 10번 내신 분이 상환 유예 재조정을 이미 1년 다 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상환 유예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입니다. 유예를 받아 급한 불을 끈다 한들 원리금 상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월 변제액 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워진다면 소용이 없겠죠. 월 변제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소득 감소, 생계비 지출 증가 등의 사유로 최장기간으로 상환기간 연장 재조정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짧은 기간 동안 상환하다가 기간을 길게 늘리면 당연히 상환액이 줄어들겠죠. 또한 이자율 인하 개선, 특례제도 시행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소급 적용 대상자들에 한하여 재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으로 이자가 줄어드는 일이 자주 있진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줄어야 좋겠지만 채권기관과 합의서 체결간 약정된 내용과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에 앞서 말씀드린 조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분들 중 위원회를 통해 신속, 사전, 일반 등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재조정을 지원받으시는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에 매입되지 않습니다. 최초 접수 시점에는 금융기관 부동의 시 새출발기금의 매입 절차를 따르지만 재조정 시에는 매입 절차를 밟지 않는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 재조정 시 상환 유예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재조정을 신청하러 왔지만 본인 채무 조정에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제외한 채권에 대해서만 유예를 지원받아 유예기간 상환액이 원래의 상환액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재조정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참고하여서 다음 가장 많이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